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아프게 되면 여기저기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몸속 장기가 아픈 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형 균형부터 얼굴색, 눈, 입술, 귀, 손톱 등 눈에 보이는 신체 증상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얼굴은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며 수많은 질병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입술은 색깔과 상태만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은 심장과 비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혈액들을 혈관을 통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은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 속의 적혈구를 생산하고 다시금 혈액을 정비하는 일을 하죠. 입술은 얼굴 피부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땀샘과 모공피지샘이 없으며 표피는 얇고 진피가 두꺼워 모세혈관이 많이 보입니다. 입술색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려면 입술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입술 색깔은 크게 붉은색, 검붉은색, 창백한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입술의 색깔도 변합니다. 불그스름하고 촉촉한 입술은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몸의 주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반면 핏기 없이 창백하다거나 가뭄이 생긴 것처럼 갈라진 입술, 입술 주변의 뾰루지 등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일 수도 있죠. 만약 이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한다면 건강에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술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난히 붉은 입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그스름한 입술은 건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붉은색은 건강의 상징이지만 붉은색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의심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질상 열이 많아 위쪽 상체 쪽의 높은 체온으로 인해 입술이 빨갛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입술의 모세혈관들이 팽창하여 온도가 올라 일시적으로 붉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입술 주변까지 빨갛거나 입술의 상태가 부어올랐다면 특정 알레르기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술색이 붉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혹시 열은 나지 않는지 알레르기 증상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붉은 입술입니다. 입술의 색이 검붉은 색을 띠거나 요즘 들어 부쩍 어두운 색을 띠게 되었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짠 음식이나 고단백질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주로 심장이나 폐 등의 순환기 계통, 간이나 췌장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생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기름진 음식, 야식은 피하고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식습관을 들여야 하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은색 입술입니다. 검은색을 띠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검정에 가까운 색을 띈다면 몸속에 피가 탁하여 몸속 어혈이 뭉쳐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혈관 속에 산소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 등이나 승모근 쪽이 뭉쳐있을 수 있습니다. 검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장시간 띠고 있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입술에 검은 무늬가 반점처럼 박혀 점점 커진다면 흑색종 같은 피부암일 수 있으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 속의 산소 농도는 낮아지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는데 담배 성분의 니코틴이나 타르 등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더욱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자외선입니다. 입술은 표피가 얇고 보호막이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백한 입술입니다. 입술의 색이 창백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빈혈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혈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창백한 입술이기 때문인데요.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거나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해 빈혈이 생기면 입술의 핏기가 사라지고 흐릿한 색을 띠게 됩니다.
빈혈의 주된 증상은 피로이지만 이 밖에도 창백한 입술과 창백한 피부, 쇠약감, 가슴 통증, 두통, 팔다리의 저린 감각이나 차가움, 어지러움,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입술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비타민과 철분 섭취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붉은 살코기, 두부, 유제품 등 음식으로 철분과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5번째로는 새파란 입술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극도로 긴장했을 때에는 몸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일시적으로 입술의 색이 새파랗거나 보라색에 가깝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위나 긴장감의 문제가 해결되면 입술이 다시 본연의 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입술과 함께 손톱이나 귀의 색까지 변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6번째로는 자주 빛을 띠는 보라색 입술입니다. 입술이 보라색을 띠는 다른 이유로는 장기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이나 콩팥 등이 좋지 않고 심장과 관련된 순환기 질환이 있을 수 있으며 음주와 흡연 또는 고기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거나 습관이 된 분이라면 싱겁게 먹는 것이 좋으며 잦은 음주는 간과 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두꺼워질 경우 장기적으로 혈관이 취약해지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7번째로는 트고 갈라지는 입술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습도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 시기에 입술이 갈라지면 날씨 탓을 하게 되는데 입술이 쉽게 갈라지는 건 비타민 B6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 헤모글로빈 합성,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부족할 경우 몸이 건조해지면서 입술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며 면역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평소 입술이 트고 갈라지는 증상이 잦다면 위장 건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장에 열이 많은 경우 입술이 트고 갈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장에 좋은 달걀과 검은 콩, 김, 블루베리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8번째로는 바짝 마르는 입술입니다. 입술이 지나치게 마른다면 간에 무리가 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긴장해야 하는 일이 잦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바짝 마르는 입술에 침을 발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마른 입술에는 임시방편으로 립 보호제를 바른 뒤 비타민C 등을 풍부하게 섭취해 지친 간을 보호해주고 피로회복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로는 물집이 생긴 입술입니다. 물집이 난 자리 주변이 욱신거리고 뜨겁기까지 하며 가려워 불쾌감을 주는 입술 물집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며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이는 주로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로감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입술에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입술에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방광 혹은 자궁이 약해진 상태로 인중의 색이 어둡고 탁해지기까지 했다면 방광염, 생리불순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건강한 입술은 적당하게 붉고 촉촉한 입술입니다. 붉은 입술은 모세혈관이 맑고 혈류량이 적당해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이 잘 되는 입술입니다. 거울 보는 시간 1분만 투자하셔서 입술로 건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